네, 2교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지는 A형이고요. 원자력 계통 공학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가경수로 발전소에서 운전 중 해결력 건전성 진단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제가 게시물로 똑같이 나온다고 한 문제인데 진짜 똑같이 나왔죠.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틀린 분들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4번이죠. 초음파 탐상 검사 난이도 하입니다. 2번 가학 경수로 원전에서 정상 운전 중 연료 피복제로부터 원자로 냉각제로의 열 전달 형태로 오른 것은, 답은 핵비등이죠. 이것도 쉽죠? 난이도 하입니다. 3번 가학 경수로 원전의 공학적 안전 설비를 구성하는 계통으로 옳은 것은, 요거 답은 제가 1번 같긴 한데 이게 약간 아리까리한 게 4번 비상 붕상 주입 계통이 ECCS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4번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저라면 그냥 1번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하고요. 난이도는 중으로 하겠습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학 경수로 원전의 안전설비 설계 요건으로 옳은 것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시스템의 설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같은 기능 여러 개. 이거 뭐죠? 네, 3번 다양성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짜리. 5번 OPR 1000에서 노심운전 제한치 감시 계통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제용부 위치 계산 난이도 중짜리. 6번 펌프 설계에서 사용되는 MPS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거든요. 펌프의 위치를 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MPSH 뭐죠? 펌프 흡입구에서 유체가 공동 형상이 얻기 위한 최소 수두죠. 이거 나머지 보면 아니란 거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난이도는 중짜리. 7번 가학 경소로 원전의 원자로 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보면은 원자로 내에서 수력학적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를 써놨죠. 답은 2번, 난이도 하짜리. 8번 중수로 원전의 원자로 냉각제 계통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답은 4번으로 하긴 했거든요. 원자로 냉각제 압력은 일반적으로 경수로보다 높다. 보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10 정도인데 경수로는 한 15.5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수로가 좀 낮은 편. 근데 2번은 확실히 아니다 보니까 3번 아니면 4번을 했을 것 같긴 하네요. 난이도는 상짜리. 9번 다음 중 유체 유동의 관성력, 점성력의 비율로 나타내는 무초함수로 옳은 것은, 이거 쉽죠. 레이놀즈 수 난이도 하짜리. 10번 OPR 1000에서 원자로 냉각제 계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라고 합니다. 고온관의 내부 직경은 저온관의 내부 직경보다 작다. 이거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거 난이도 상짜리. 이거 답은 1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확실치 않습니다. 11번 농축된 우라늄 235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가 2800MW의 출력으로 2년간 가동된 다음에 정지됐고요. 변환계수가 0.82, 그 다음에 6%가 핵분열 생성물의 붕괴를 통해서 방출된다고 할 때 분기열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분기열이 뭐죠? 원자로가 정지된 직후 핵분열 생성물의 방사성 붕괴로 인해 발생되는 잔열이죠. 이게 6%니까 그냥 계산하면은 요 2800 곱하기 6%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네요. 나중에 해설을 만들면서 제가 좀 더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변환계수가 0.8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거 안 썼잖아요. 만일에 변환계수 의미가 이 출력이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계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2800에다가 이 0.8이 나눠져서 6%까지 곱해주면은 204.9MW가 나와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이거 3번이 아니라 2번이네요. 이거 난이도 상짜리,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12번 2차 계통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3에 보면 스푼 분리기는 저 터빈에서 추출될 증기를 이용해서 스푼을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스푼 분리기는 고압 터빈이랑 저 터빈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답은 3번 난이도 핫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13번 그 수소 최적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경락건물 몇 퍼센트? 답은 1번 4%입니다. 이거 난이도 중짜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B, C, D 중에서 임계 연료석과 관계되는 지점 이거 꼭지 치는 거죠. B 2번 난이도 핫짜리. 15번은 레이놀즈 수 구하는 문제네요. 이거 계산 문제. 이거 이렇게 되죠? 이거 간단합니다. 답은 3번 난이도 핫짜리. 16번 비등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계 연료속은 뭐죠? 핵비등에서 막비등 혹은 천이비등이라고 해도 되죠. 중간에 거쳐가는 거니까 답은 4번 난이도 핫짜리. 17번 안전주의 테크에 대한 기능 및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안전주의 펌프를 이용해서 수온을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동냉각이죠. 피동냉각이 아니라 피동작동. 따라서 3번 피동으로 작동한다. 요거랑 충돌하는데 답은 1번입니다. 난이도 중짜리. 다음에 18번 취성 파괴 방지 설계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가압 잘못 썼네요. 가압 열 충격을 생각하면 되죠. 고온인데 저압으로 됐을 때 터지는 거예요. 답은 2번 낮은 온도에서 높은 압력 유지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난이도 핫짜리. 19번 CVCS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거 너무 쉬운 문제네요. 답은 3번입니다. 난이도 핫짜리. 마지막 20번 핵연료봉 파손 원인으로 옳은 것은 온도 상승에 따라서 U2로부터 방출된 수분이 피복제와 반응해서 지르칼로이 수소 화합물을 형성하고 이것이 피복제의 연성을 낮춰서 연료봉의 취성 파괴를 가속화한다. 요거는 2차 수소화죠. 답은 2번 난이도 핫짜리입니다. 이번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핫짜리가 12문제가 있었거든요. 한 60점은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원자로 안전과 운전 과목입니다. 21번 화학적 수질 제어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이죠. 배관 및 핵연료 피복 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난이도 핫짜리. 22번은 과냉각 여유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포화 온도 빼기 실제 온도죠. 315도가 25도 상승했으니까 340도가 되고 포화 온도 345도 계산해주면 5도가 나와서 답은 2번 난이도 핫짜리. 23번 다중방벽 순서 이거 단골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난이도 핫짜리. 24번 단일 고장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뭐죠? 사고 중 하나의 구성 요소가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기능 유지하는 거죠. 이거 난이도 핫짜리. 25번 PSA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답은 4번입니다. 사고 발생 확률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난이도 중짜리로 하겠습니다. 26번 후쿠시마랑 중대사고 차이점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장기 전적 및 다중 안전계통 상실로 인한 복합 중대사고이다. 이거 3번이 맞다는 거는 이거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겠지만 이게 중대사고와의 차이인지는 몰랐던 분들도 좀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거 난이도 상짜리로 하겠습니다. 27번 여기 보면은 정지되지 아니하는 과도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 뭐죠? 다양성 보호계통. 이것도 조금 아리까리한데 대부분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 중짜리로 하겠습니다. 28번 다음 세 가지 사고 시 공통으로 나타나는 증상 이거 단골 문제죠. 답은 2번 가압기 압력 강소. 난이도 핫짜리입니다. 29번 요거는 원자로 출력 계산하는 문제네요. 원자로 주기가 주어졌을 때 요 계산식이 이렇게 되죠.
풀어주면은 답은 2번 나옵니다. 난이도 하짜리. 다음으로 제어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 그림자 효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답은 1번이고요. 난이도는 중짜리. 31번. 원자로 정지 신호로 모든 제어복이 낙하가 되어서 원자로가 정지되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보니까 제어봉이 들어갔는데 양의 반응도가 투입된다고 되어 있네요. 제어봉은 음이겠죠. 답은 2번 난이도 하짜리. 가압 연출경 문제 또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압 연출경은 뭐죠? 저온인데 가압이면 발생하는 거죠. 4번 관행각 상태 유지로 계통 가압 병행하면 안 되죠. 답은 4번 난이도 하짜리입니다. 33번 요거 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가학 경소로형 원자로 발전소의 정지 여유도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가장 제한적인 사고는 이거 상당히 애매한 문제 같아요. 가장 제한적이라는 말이 정지 여유도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사고를 말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리고 노심 말기가 되면은 정지 여유도는 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요 사고가 제일 까다로울 것으로 보여서 저는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 상짜리로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34번 열소로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열소로 개수는 최대 연료속 나누기 평균 연료속. 최대 연료속 어디 나와 있죠? 여기 50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평균 연료속은 총 열출력 나누기 총 열 전달 면적 해주면 되죠? 요거 여기다가 단위 환산 요거 곱해줘서 하고 면적 요거 적용해주면은 답은 3번 나옵니다. 난이도 하짜리. 35번 핵비등 이탈 운전 여유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4번 원자로 냉각제 계통 압력 증가. 이거 쉽죠? 난이도 하짜리. 36번 가연성 동물질 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같은 경우에 노심 말기로 갈수록 흡수 단면적이 커진다라고 돼 있는데 연소가 되면 될수록 가연성 동물질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흡수 단면적은 작아지겠죠. 요거 2번 솔직히 조금 아리까리할 수 있지만 1, 3, 4가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2번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하짜리. 37번 약간의 핵 연료봉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고르면은 답은 3번 상태 3 컨디션 3입니다. 난이도 중짜리. 38번 중대 사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노심 출고 온도가 해당되지가 않아요. 난이도 중짜리. 39번 반응도 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연료 온도 계수는 노심 말기로 갈수록 작은 부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부값이 커집니다. 난이도 중짜리. 자, 마지막 40번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 1번에 1번 JCO 핵인계 사고는 5등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4등급입니다. 이거 조금 어렵게 냈네요. 후쿠시마를 냈어야지 왜 JCO 핵인계 사고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이도 중짜리. 이번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하 문제가 11문제가 있었거든요. 한 55점은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 과목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과목 방사선 이용 및 보건물리. 먼저 41번 입자 방사선의 종류가 아닌 것 요거 쉽죠. 감마선이죠. 난이도 하짜리. 42번 7메가와트 에너지를 가진 감마선이 전자와 60도 산란했을 때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 이거 계산식 아시죠? 풀어주면은 답은 4번 나옵니다. 난이도 하짜리. 47번은 시가층 구하는 거네요. 반가층에 나와 있을 때 요 계산식도 쉽죠. 답은 3번 나옵니다. 난이도 하짜리. 그 다음에 44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쉬운데 요 한정비례 계수 영역하고 비례 계수 영역 요게 조금 어렵거든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먼저 비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정입니다. 난이도 상짜리. 45번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계측기 구성 요소 중에서
방사성 물질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펄스를 분석해서 입사된 방사성 에너지와 핵종을 판단하는 것은 요거는 2번 다중 채널 분석기입니다. 난이도 중짜리. 그 다음에 46번 보면은 전리암에서 O 매부 알파 입자가 입사되었을 때 생기는 전하량은 W 값이 주어져 있네요. 먼저 생성된 이온산 구해야죠. 입사 에너지 나누기 W 값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전하량은 이온산수 곱하기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요거는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계산해 주면은 답은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짜리. 47번 낮은 에너지의 베타선 측정이 가능한 방사성 계측기는 요거는 액체 성광 계속입니다. 난이도 중짜리. 전자포획 묻고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쉽죠? 난이도 하짜리. 49번 분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참계수율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참계수율 계산식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다들 알고 계시죠? 구해주면은 2번 나옵니다. 난이도 하짜리. 50번 같은 경우에는 최적 계측 시간 구하는 겁니다. 요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넣어주면은 답은 3번이 나옵니다. 난이도 하짜리. 51번 같은 경우에는 중수로에서 체내 피폭 측정했을 때 삼중수소에 대한 체내 피폭 선량평가 절차인데요. 요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답은 2번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거 챗 GPT로 그냥 돌려서 알아냈거든요. 이거 확실치 않습니다. 난이도 상짜리입니다. 52번은 피부 이제 손발 및 피부에 대한 등가 선량. 이거 조금 쉽긴 한데 이거 숫자 모르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답은 4번이거든요. 난이도 중짜리로 하겠습니다. 52번 결정론적 영향의 제한 목적으로 도입된 선량은 등가 선량이죠. 난이도 하짜리. 54번 확률적 영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백내장이죠. 요건 결정이죠. 답은 3번 난이도 하짜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 방사성에 대한 비교 방사선의 흡수 선량 비에 역수되어 있습니다. RB 생물학적 효과비가 기준 나누기 비교거든요. 요거의 역수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요거 난이도 중짜리로 할까 생각하다가 요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난이도 하짜리로 하겠습니다. 56번 조직가중치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낮은 거는 간인데요. 이거 조금 어렵죠. 난이도 상짜리. 57번 방호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선원 중심적 제한값으로 계획 피폭 상황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된 값은 요거 답은 4번입니다. 요거 제가 지금 해설 문제 다시 작성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요거 정리해 두긴 했는데 제 해설집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요거 난이도 상짜리로 하겠습니다. 58번 요거는 예탁 유효 선량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쉽죠? 보면은 연간 섭취 한도가 3 곱하기 10의 6승인데 그 절반만 먹었죠. 연간 섭취 한도 먹으면 20ml 10W니까 절반이면은 10ml 10W. 답은 2번 난이도 하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중하전 입자의 특성으로 방사선이 인체 내 정상 조직을 통과해서 암 조직에 도달하는 순간 방사선 에너지를 크게 부여하고 급격히 사라지는 것은 답은 3번 브래그 피크입니다. 이건 난이도 중짜리.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의료 목적으로 가속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래된 가속기의 중요한 피폭원이 되는 방사선은 요거 답은 3번 유도 방사선입니다. 요거 난이도 중짜리로 하겠습니다. 요번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하짜리 문제가 11문제가 있었습니다. 55점은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 하짜리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중하로 보입니다. 난이도 하짜리 문제는 확실히 많치고 중짜리 문제 중에서 몇 개 맞으면 충분히 합격선인 60점은 넘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 구독자분들 전부 다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